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멤버십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픈 채팅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제가 더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증시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를 한눈에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3개월물 국채의 움직임입니다.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 코스피는 지금 지리한 박스권입니다. 15일째 옆으로 가고 있죠. 자, 옆으로 가고 있다. 미국 다우존스도 현재 장은 오픈 안 했지만 횡보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에 양회부터 시작해서 경기의 재부양의 기대감으로 상승 중입니다. 베트남도 똑같겠죠. 예, 옆에 나라니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유가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유가가 더 이상 폭등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특히 특별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유로스톡스를 보시면 얘도 옆으로 가고 있죠. 그 반면 영국의 FTSE는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정말 강하디 강한 영국 증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크게 보이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죠. 영국은 어떤 나라죠? 금융업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업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영국은 덜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고금리 장세, 거기에 지금 좀 있으면 역실적 장세가 도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영국이 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독일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최근에 이제 종전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걸 좀 봤을 때 악재가 좀 극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는 계속 속등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에는 금리가 붙지 않으니까요. 금은 가지고 있어도 막 자가 증식을 하지 않아요. 돈은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지만 금은 이런 인플레이션에서는 아무런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원자재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이제 원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브라질도 똑같습니다. 대만 가권도 지금 횡보 중이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도 똑같죠. 근데 전 세계 증시는 옆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떤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라인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지겹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기술적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갭상승 이후에 이걸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계속해서 지켜주는 밑꼬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밑꼬리가 계속 발생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밑꼬리가 없는 음봉은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갭상승으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도 거의 종가가 고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현재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억지로 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해 받쳐주는 건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둔 약간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개별 종목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특정 섹터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하락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또는 시장의 하락을 해칭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런 것들 종목이 몇 개가 있겠죠. 코스닥은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 저항선을 뚫어 올리는 척 떨어졌다가 다시 뚫어 올리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겠죠.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추세를 깰 겁니다. 요 추세를 깰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60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이 간단하겠죠. 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 그때 매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관망이다. 여기 하락할 때마다 막 물타기 하는 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끝도 없습니다. 그럼 돈이 무한대로 있으시면 계속 물 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조정을 보이기 참 십상인 영역이고 그 반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해서 전고점을 뚫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보이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트랩 스윙에 그 반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쭉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어디까지다? 680까지다. 그래서 680까지 열어놓고 보고 680을 찍고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쯤 되면 이제 뭐 지수 트레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타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한 게 보이죠? 예.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한 게 보입니다. 떨어져도 2400 밑에서 약간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거예요. 요 갭 상승에 있는 걸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 상승 추세가 있죠. 그러면 2400에서 2300 사이 여기 2300 초반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밑점은 올라가는데 윗점은 거의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수렴 장세가 이어집니다. 수렴을 한 뒤에는 위로 튀든 밑으로 튀든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디데이가 오고 있습니다. 디데이. 주봉이니까 디데이가 좀 멀긴 하죠. 한 두세 달 뒤면 디데이입니다. 이게 계산이 탁탁탁 되죠. 두세 달 뒤면 금리 인상에 추가 인상이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페드의 점도표라든가 FOMC 의사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의중을 체크해야겠죠. 얼마 전에는 뭐 인크리시스라고 했죠. 예, 인크리시스라고 하는 건 몇 번의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한 번, 두 번 정도의 인상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그냥 빅스텝 정도만 한 두 번 하면 그 터미널 금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트랩 스윙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잘 따라가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는 연준의 FOMC 회의록 22일입니다. 금리 인상폭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근원 개인 물가지수, 실업수당 청구 등 각종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은의 금통위는 22일 FOMC 회의록을 보고 결정하겠죠. 그리고 MWC, IT 쪽에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죠. 로봇, IoT, AI, 메타버스 등 테마가 움직일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증시가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거죠.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뒤에 결론도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HTS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특유의 차트가 아니라 HTS 걸 가져왔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피 구간을 지나서 돌파를 해 올렸고 가장 중요한 구간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죠? 네, 그럼 여기를 이제 거의 그 생명선으로 봐야겠죠. 자, 이게 결국엔 그 지지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분석과 가치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목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만큼 무지렁이 같은 행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매물대가 발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돌파해서 올라가는 영역이죠. 여기서 횡보도 하면서 매물대를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매물대. 그래서 이 매물대는 무시할 수가 없다. 매물대가 여기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예. 거래량을 보면 많이 발생했으니까. 단기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겠죠. 예.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매물대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자, 이 매물대도 결국엔 저항이 되죠. 나중에.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여기 검정색입니다. 과거죠, 과거. 현재는 21선을 보시면 됩니다. 21선은 결국 세력선이라고 하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그려나가는 선입니다. 근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이면 1년선입니다. 1년에 워킹데이가 240일이기 때문이죠. 240일 평균은 1년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과거의 움직임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승하고 떨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의 요 움직임이랑 비슷하죠, 지금.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했다가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자, 그럼 조정이 끝이 오겠죠? 조정이 끝이 오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좀 가까이서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면, 자, 여기서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변곡점이 발생했죠? 자, 요 각도가 바뀌는 타이밍이 옵니다, 요렇게. 요때 요렇게 떨어진 건 코로나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없었다고 치면 요렇게 움직였겠죠. 예, 차트가. 아무튼 그렇게 움직였는데,
자, 요렇게 각도가 바뀌는 타이밍이 옵니다. 장기이동 평균선의 머리 각도가 바뀌는 타이밍이 온다. 자, 장기이동 평균선의 머리 각도가 바뀌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각도가 바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때처럼. 하지만 각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점점 밑에서 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 1년선은 그 어금니 깨물고 만들어도 세력이 만들기 힘듭니다. 그냥 시장 상황을 투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는 게 어떤 거냐? 21선이 과거라고 했죠. 21선이 현재라고 했죠. 241선이 과거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수렴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상 선이 움직인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40일 평균선이 뭡니까, 여러분? 240일 평균이 뭐죠? 240일 동안 이 증시가 움직인 캔들 차트의 240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최근에 24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21선은 뭐죠? 최근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요 가격이다라는 거죠. 지금 20일 동안의 평균과 240일 동안의 평균이 만났습니다. 즉 240일 동안 물려있던 애들이 본전이 온 날이고요. 20일 동안 산 애들이 본전이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같은데 서로 나이가 다른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예전에도 보시면 이 장기이동평균선 밑에서 21선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약세장이죠. 베어마켓입니다. 명백하게 장기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베어마켓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반대로 장기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불마켓이죠. 예, 불마켓. 황소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기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곰들이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베어마켓과 불마켓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장기이동평균선에 공중부양해 있는 때가 불마켓입니다. 과열장이죠. 이 밑에 있으면 그냥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장기이동평균선 위에 공중부양했던 이 과매수 구간이 지나가고 좀 과매도가 있었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죠. 그리고 장기이동평균선에 갖다 붙기 시작해요. 주가들이 갖다 붙습니다. 다다다닥 마치 그 매미나 모기가 창문에 막 머리 박는 것처럼 장기이동평균선에 박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엄두도 못 냈죠. 근데 이제는 장기이동평균선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240일 같은 장기이동평균선에 수렴하는 구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40일 동안 물렸던 애들이 드디어 평균 가격이 온 거고요. 이제 슬슬 탈출을 시도하겠죠. 나 본전 왔어, 나갈래. 근데 포모를 느끼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요 매도와 매수가 싸우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매도와 매수가 치열하게 싸우는 구간이니까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수렴하고 있다. 이동평균선도 수렴하고 장기이동평균선까지 만나는 거의 뭐 개기일식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횡보를 하거나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기 장기이동평균선 크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힘을 응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길진 않아요. 여기서 힘을 응축하고 바로 쌓아 올린다. 여기서 이제 힘을 응축하고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움직임을 토대로 미래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제가 주봉에서 RSI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클루,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예전 코로나부터 계속 봐오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RSI는, 주봉 RSI는 쉽사리 세력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주봉 RSI가 요 약세 구간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바닥 시그널이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바닥 시그널이었다. 웬만하면 바닥 시그널이었다. 이거는 좀 속임수 움직임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생각해보면 바닥이었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RSI 주봉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를 요때 노란색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저점이 여기죠. RSI 여기입니다. 자, 여기 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자, 저점이 내려갔는데 이 보조지표의 움직임은 올라갔습니다. 명백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다이버전스 발생 후에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노란색 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황이고 상승이 이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 다이버전스가 기계적으로 다이버전스 상승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건 상대적인 강도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주가는 하락했는데 상대적인 강도는 강해졌다. 그럼 결국엔 상승하는 거죠. 매수세가 강해졌다니까.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그 기나긴 약세장이 끝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나긴 약세장. 그 장기 이동을 통해서 밑에서 움직이던 그 약세장이 끝나갑니다. 지금이 끝이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강도를 보는 거잖아요. 돈이 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갭 상승 이후에 밑에서 떠받치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악재가 발생하면 밑으로 꺼질 수도 있겠지만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하락을 끝내고 그 밑꼬리를 밑점을 올려가는 그런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포인트까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이 수렴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수렴을 했다. 과거랑 현재가 만나서 상승과 하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면 매수세가 강해져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시선을 흐리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건 다 치워야 됩니다. 돈을 가진 무리들이 뿌리는 고품격 찌라시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경제 뉴스입니다. 지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는 돈을 가진 무리들이 뿌리고 있어요. 그냥 삐라처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우후 다 보세요. 공짜입니다. 호해 호해 이러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뉴스는 결국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셉션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금리 인상 막바지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했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그러나 처음으로 물가 둔화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예상 수치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4.5에서 4.75%죠. 근데 내년에는 5.0%에서 5.20, 많게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이비 스텝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터미널 금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올렸고 한 번, 최대 6월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금리를 유지하겠죠. 예, 그러면서 고용 정보 같은 거 볼 겁니다. 역실적 장세가 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리고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했죠. 그럼 6월부터 고금리를 이어간다고 하면 9월, 11월, 6개월 빼면 얼마죠? 올해 중순부터는 바닥이 거의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시는 선반영되는 터전이니까요. 이 약세장 결국 끝납니다. 예,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코로나 때처럼 여러분들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BDI를 보면 또 바닥권이에요. 예, 보시면 이 BDI가 바닥권의 시그널이 있는데요. 500대가 바닥입니다. 예, 바닥. BDI는 뭐죠? 예, 현재 해상으로 물건이 얼만큼 옮겨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굉장히 호황을 이루었다가 떨어졌죠. 예, 코로나 이후에 호황을 이루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 이루었고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억지스러운 하락을 보이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했죠. 예. 이게 제가 지금 비트코인 매매했던 내역을 봤어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갔죠. 2,800만 원대. 예.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400만 원. 예, 1차 매수. 이쯤이죠, 이쯤. 제가 아마 여기서 샀을 겁니다. 여기 샀어요. 하락이 끝났다 라고 샀어요. 요 거대한 트랙을 본 거죠. 그 직전에 그 거래한 게 뭐냐. 이때 다 분할 매도가 됐는데요. 7,360만 원에 다 분할 매도했습니다. 7,360만 원이면 이쯤이죠. 예. 제가 여기서 거의 다 매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예. 가상자산은 이때 매도를 하고 슬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고점에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에 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중기 스윙에 가져갈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 외 알트코인도 매수 중입니다. 예,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바닥 형성 시그널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락 시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전 매집에 들어간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 매수했잖아요. 지금 누가 상승을 외치고 있겠나요? 예,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아, 언론 안 좋아, 대부분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죠. 마켓워치 매니저가 뉴욕 증시는 술 취한 미치광이라고 한 까닭이라고 했죠. 이 기사를 보면 S&P 지수가 새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가 투자회사의 절반 이상의 연말 예상치 보다 높은 4,111로 띠막질했다. 자, 월가 투자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하는 회사는 누구를 이겨야 되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 이겨야겠죠. 그 다른 사람에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겨먹으려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뿌리고 있는 정보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저랑 싸우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뭐 이쪽 산으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 산에 가서 방어하고 있으면 바보겠죠. 그럼 사람들 그거 듣고 얘기하잖아.
바보냐 적의 말을 듣게. 근데 이 적들의 말은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절반 이상이 삐라로 뿌린 게 뭐 연말 예상치가 이 정도였다라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투자 전문 매체인 투자 전문 매체예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브리즈 파트너스 매니지먼트의 대표, 뭐 얘도 똑같은 적이죠. 도우카스는 올해 주식시장 움직임은 술 취한 미치광이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마디로 자기가 술 취한 미치광이죠. 누가 미치광입니까 대체? 시장은 옳습니다. 시장이 틀리지 않아요.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폭의 확대와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도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목된다. 너네들 이거 보고 우려하란 겁니다. 그는 또 지난주에 공매도자들이 항복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쇼커버가 발생했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쇼커버가 발생했다는 건 그 반대로 얘기하면 10년 만에 가장 많은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하락에 베팅을 하는 애들이 많았다. 하락에 베팅을 하고 언론에 그냥 삐라를 뿌린 거예요. 야 망해. 야, 시장 망한다니까. 역대급 그 하락이 올 거야.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막 공매도로 수익을 보려고 했겠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 머니가 많아졌고 니들 말을 듣지 않는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진 겁니다. 대부분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위치상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 이상의 폭락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금방 복구되는 짧은 악재의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저번 달 1월 13일에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대체 왜 올라? 이게 왜 더 올라가?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약세 시장이니까 이 말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 시장을 보시면 제가 이때 어떤 그 시장을 그리고 있었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현재 린드만 아시아 같은 경우 AI 테마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차트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는 강세장에 나오는 상승 차트예요. 5일선 지키면서 올라가는 거. 투경, 정지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이렇게 141%가 그냥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셀바스 AI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거 정지됐을 때 제가 AI 테마 분석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이 회사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정지 상태였습니다. 정지 풀리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정확히 말했고. 아무튼 328%가 속등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77%. 얘는 그 코스닥 시가총액 대장입니다. 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로 신고가를 기록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을 크게 쏘아 올렸어요.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중천정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코스닥도 박살날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박살날 겁니다. 진짜. 이거는 되게 위험한 순간이 온 거예요. 이게 트랩 스윙일지 지속 상승의 신호탄일지는 봐야 됩니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지 이걸 트랩으로 만들어서 망가뜨릴지는 이제 세력의 의중에 달린 거예요. 에코프로도 똑같죠. 257% 올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 전에 미리 봤던 우리 현자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